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관위 공무원 출신인 배명수 주식회사 도시산업개발 대표가 선거 무결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면서 선거를 성역으로 만들어 의문과 검증조차 못하게 원천 봉쇄하게 하는 것은 마치 중세시대의 종교재판과 같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용감한 시민단체나 제야인사들이 아니었으면 선관위의 부정선거 이슈는 지금 잠잠했을 것이라면서 용감한 이들의 눈물 어린 분투가 국정원의 보안감사와 일부 정의감 있는 국힘당 의원들의 동참을 이끌어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과는 같이 갈 수 없다고 밝힌 내용과 정치 및 선거 관련 여론조사 뉴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관위 사무관 출신으로 그동안 선관위의 내부 구조적 여러 문제들을 폭로해 부패한 복마전 선관위의 실태를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한 배명수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이제 선거에 관해 무결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외롭지 않다. 국힘당 사무총장 이만희 의원도 부정선거에 상당한 공감을 하고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선관위를 맹공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배 대표가 여기에서 언급한 이만희 의원의 선관위 질타는 최근 여러분들에게 보도해드린 내용입니다.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명수 대표가 이제 선거에 관해 무결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외롭지 않다라고 표현했는데 공교롭게도 최근 부방대 대표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이제 외롭지 않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배명수 대표는 이어서 선거 무결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자유민주주의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선거에 대해 시민이 그 무결성을 검증하고 의문을 가지는 것은 설사 기후에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선거를 성역으로 만들어 의문과 검증조차 못하게 원천 봉쇄하는 것은 마치 중세시대의 종교재판과 같다라고 비판했습니다. 100번 맞는 이야기죠. 선거의 무결성만큼 중요한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선거란 것은 바로 국민 주권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선거 과정, 선거 관리에서 문제가 있고 거기에 무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즉 선거 관리에 흠결이 있다면 그건 바로 국민 주권의 왜곡과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해서는 그 모든 가치보다도 바로 무결성, 즉 흠결이 없어야 한다는 그 원칙이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선거 무결성이 위협받고 있는 그런 여러 징조들, 여러 조짐들, 여러 증거들, 여러 방증들이 보인다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들을 폄훼하고 조롱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되어 있는지 의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 선거 무결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지난 4.15 총선 등의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면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애국 세력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황당한 소리를 해대는 사람들은 그런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원칙,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인식 자체가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받아도 별로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의 아집과 독단에 의해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선거 부정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하겠지만 그동안 여러 선거와 관련된 재검표라든지 재판 진행 과정에서 도저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투표지나 현상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철저하게 규명해서 선거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또 납득시킬 수 있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그냥 지금은 선거부정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야 된다, 그리고 그동안 선거와 관련된 재검표에서 드러난 이상한 일들은 결국 아무 별 큰 문제는 아닐 거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찍어 누리려고 한다면
그런 주장에 동의할 수 있는 양심적인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선거부정 의혹을 제기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그동안 수없이 드러난 그 이상한 재검표에서의 투표지나 선거 재판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고도 혹은 제대로 보지도 않고 문제를 계속 그냥 덮어버리려 하고 자신들의 황당한 독선과 고집만 계속 주장하는 행태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사람들이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배 대표는 이어서 용감한 시민단체나 재야 인사들이 아니었으면 선관위의 부정선거 이슈는 지금 잠잠했을 것이다. 용감한 이들의 눈물 어린 분투가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감사와 일부 정의감 있는 국힘당 의원들의 동참을 이끌어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이제 긴가민가 하면서 추이만 지켜보고 있는 제도권들도 희대의 부정선거에 한 목소리를 낼 날이 멀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좌파들도 결국은 한 목소리를 내는데 동참할 것이다 라면서 선거 무결성은 어느 정파를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배 대표는 또 별도의 글에서 강서구청장 선거도 사전선거는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이겼다. 당일 선거에서 국힘당이 이긴 곳도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이겼다. 사전선거는 무조건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이기는 이런 선거 하나만하다. 부정선거 전력을 다해 수사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이준석 전 당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포용론과 관련해서 우리 당과 윤석열 정부가 망하기를 기대하면서 공격하는 사람들과는 같이 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23일 공개된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말을 인용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비판할 때 너 잘되라 하는 비판이 있고 너 죽으라 하는 비판이 있는데 두 비판은 구분돼야 한다고 하더라면서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 대통령과 당이 잘되기 위해 하는 비판이 아니라 와해시키고 흠집을 내기 위한 비판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을 작가 이문열의 소설 우리들의 일거리 영웅에 등장하는 엄석대로 비유하면서 증오와 혐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식으로 공격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권영세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사무총장으로 공천 실무를 총괄했을 때 이른바 친이 즉 이명박계 의원들을 공천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못되게 한 친이계 의원들도 있었지만 당을 위해서라면 이 양반들을 낙선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고 결국 모두 공천을 받았다. 그런데 이분들은 당을 망하게 하기 위해 비판하는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친이계 이분들은 대통령이라든지 집권층에 대해 지금 당이 망하기만을 기다리면서 독설을 쏟아내는 상징적인 몇몇 인물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라면서 이준석과 유승민을 직격했습니다. 그는 또 소위 수도권 위기론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22대 총선은 분명히 쉽지 않은 선거다. 윤석열 대통령 집권 2년차라 중간평가 성격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그런데 보수정당 입장에서 보면 수도권 지역이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쉬운 승부는 아니겠지만 당연히 지난 총선보다는 성적이 좋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다만 걱정인 것은 수도권이 어렵다 보니까 보수정당 정치인들이 수도권을 좀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영세 의원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열심히 하는데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지 않다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솔직히 마음이 좋지 않고 국민이 왜 몰라주실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요즘 여론조사가 실정을 얼마나 반영하는지 잘 모르겠고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고민해 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권영세 의원의 월간조선 인터뷰에도 여론조사 문제가 잠깐 언급됐습니다만은 이와 관련돼서 한국리서치, 한국갤럽 등 34개 여론조사 회사가 소속된 한국조사협회가 앞으로 정치나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할 때는 자동응답 서비스 즉 ARS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조사원이 진행하는 전화 면접 조사만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음된 목소리나 기계음을 통해 조사한 ARS를 과학적인 조사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한 조사 대상자의 지역, 성별, 연령대 등을 사전에 알고 하는 휴대전화 가상 번호 방식의 경우 응답률 10%, 전화번호 임의 걸기 RDD 조사의 경우 응답률 7% 미만의 여론조사는 공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통화 중인 조사 대상자에 대한 재접촉도 3회 이상 시도해서 지금까지보다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조사협회가 여론조사 기준을 처음으로 만들어 발표한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나 선거 여론조사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 정치인 혹은 정파를 띄워주거나 불리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정파성이 강한 매체들이 이를 인용 보도에 확산시키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났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취임한 지 반년밖에 안 된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탄핵 관련 조사를 실시해 탄핵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53%로 나오자 좌파 매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과반, 전 지역 세대서 공감한다는 식의 기사를 확산시켰습니다. 당시 문제 여론조사 회사 대표는 노무현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일했던 친민주당 성향 인사입니다. 또 최근에는 민주당과 좌파 세력을 노골적으로 지지한 방송인 김어준이 여론조사 회사를 만들어 등록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조사협회가 이번에 정치 및 선거전화 여론조사 기준을 만들어서 발표했지만 당장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동응답 방식 즉 ARS로 조사하는 업체들은 모두 한국조사협회에 가입하지 않아서 이번 조사 기준을 따를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조사협회에는 회장사인 매트릭스와 한국갤럽, K스탯, 한국리서치 등 소위 메이저 여론조사 회사들이 가입되어 있고 리얼미터라든지 리서치뷰, 조원 CNI, 김어준이 설립한 여론조사 꽃 등은 한국조사협회 회원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조사협회 조일상 회장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여론조사 신뢰성 논란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협회의 조사 기준이 여론조사 품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밝혔는데 과연 앞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여러가지 불신을 받고 있는 한국의 여론조사가 보다 공정하고 정확해질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